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2개를 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11월 9일이죠, 선생님들. 그래서 보세요. 그 달력을 좀 볼 거예요. 11월 9일 날 시험을 보시면 그다음에 제가 시험 본 다음에도 계획 세워드렸죠, 다. 미용실 갔다 오시고 이제 다 있잖아요, 우리 다 계획이 신나는 계획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해설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따 해설 강의는 제가 이제 선생님도 궁금해할까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몇 명 오시던지 간에 점수 우리 같이 채점하는 날이거든요. 같이 채점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채점 점수를 다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건 틀리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맞게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근데 100% 맞진 않죠. 저도 나중에 다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기준에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비슷하게 다 올라갔다가 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위험천만하지만 커트라인을 제가 조금 예측해드리거든요. 한 요 정도 선에서 좀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커트라인을 제가 이제 2차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 낮게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조금 높고 지방은 조금 낮을 수가 있으니까 최하로 일단 나쁘게 잡은 점수에서 일단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2차 준비를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바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나는 어림도 없겠다. 제가 예측한 컷에서 막 10점 이하 떨어졌다 그러면은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근데 어떻게 칼치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림도 없겠다 그러면은 내년을 준비하시던가 그죠? 아니면 2차 준비하실 때 그냥 마음 편하게 2차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점수가 좀 안 좋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그냥 2차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2차를 안 하면은 2가지인데 12월을 그냥 어영부영하게 보내게 되거든요. 1차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아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2차 딴 선생님들 할 때 그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터디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생들을 또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어떤 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초수로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2차 강의를 이제 들어가면서 스터디를 막 만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스터디가 막 모아졌다 깨졌다 막 엄청나요. 그래서 막 그런 과정에서 초수 선생님들을 좀 잘 안 끼워주는 그런 문화가 좀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초수가 특히 문제냐면 유치원 경력이 한 번도 없는 초수 선생님들은 조금 스터디하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좌절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초수끼리 이제 뭉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없는 초수끼리 이렇게 뭉치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합격하는 선생님도 많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할 때는 좀 비슷한 수준 선생님들을 좀 원하니까 그죠. 그래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좀 따라오셨다가 그렇게 스터디 들어가셔서 하는 게 스케줄 상으로는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내년을 위해서라도 2차는 좀 그래도 그냥 준비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은 그건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요일 날 해설 강의를 한 다음에 그죠? 바로 금요일날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설 강의하고 커트라인 이 정도 하겠다 한 다음에 금요일날 바로 그냥 개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거기 보면 전국 공통반이라고 써져 있죠. 전국 공통반은 그 실연하고 면접의 이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위에 보면 이론, 금요일은 이론하고 화요일도 이론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요일하고 화요일은 면접에 대한 이론, 면접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파트별로 나눠진 거, 그다음에 실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모두 활동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수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활동은 한 번씩 다 건드려 드리면서 계획안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 계속 반복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 번도 수업 안 해주신 선생님들도 좀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난 스터디에서 연습하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금요일날 이론을 첫 시간 하죠. 그럼 이날은 이론만 해요. 이론만. 그다음에 제가 숙제를 내드려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금요일날 동시는 이렇게 하세요. 언어는 이렇게 수업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려요. 그다음에 제가 동시하고 언어를 이거 수업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스터디에서 연습해갖고 오세요. 제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다 숙제를 이제 해갖고 오시면 되고 우리는 언제 만나냐면 월요일날 만나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이제 실기지도해서 이날은 발표하는 날인데 근데 모든 선생님의 그 활동을 제가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 선생님들을 저희가 따로 모집을 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 이제 모집을 해서 동시하고 언어를 그 숙제한 거를 발표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피드백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전날 11월 17일 날 있잖아요. 이날 제가 한번 선생님들 수업 지도안 같은 거 제가 좀 보고 좀 고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수업 올리고 그 다음에 이날 이제 오시는 분들 실기지도반은 100% 안 오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나오는 날이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12월이어도 힘들다. 체력적으로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실기지도반은 직강이든 인강이든 다 인강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론반만 수업을 나오시고 직강 선생님들은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기지도를 인강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기지도반 때 작년에 어떤 게 조금 효과가 좋았냐면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 저번에 우리 그 논술 문풀에서 논술할 때 하프 논술해서 제가 바로 쓰실 시간 드리고서 내가 답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실현도 구상 시간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서 바로 수업을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수업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생님들이 좀 활발해지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거를 원래 저는 작년에는 이론반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이론반 시간에 하니까 또 너무 버거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막 늦게 끝나고 힘들고 막 다 지치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다 실기지도로 옮겨서 올해는 실기지도 반 때 동시하고 언어를 하나씩 보고 난 실기지도 반 때 그날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구상 시간 갖고 제가 그때 숙제 바로 이제 즉석에서 내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준비해 오신 분은 미리 드리죠. 제가 미리 드려서 준비하세요. 저랑 이제 짝 맞춰서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오신 선생님들은 그냥 실기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구상 시간 갖고 동시 수업지도 한번 짜보고 우리 공부한 대로 그다음에 이제 언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할 일은 뭐냐? 저는 이제 수업한 다음에 하는 건데 선생님들의 2차를 들을 때, 요 강의 들을 때 할 일은 뭐냐. 복습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할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그냥 복습하시면 돼요. 그럼 복습을 언제 하냐. 금요일 날 저녁 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반 아시는 분은 토요일 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1월 17일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동시하고 언어를 마스터를 싹 해오셔서 그다음에 월요일 날 실기지도 반 때 제가 즉석으로 내는 문제를 샤샤샥 쓸 수 있게 되면은 100점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잘 되시니까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개강을 해가지고 이날 오신 분들 대상으로 스터디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이제 4분, 5분, 6분 막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미 나는 스터디가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효율적인 거는 딴 데서 스터디 구하지 말고 우리 수업 같이 듣는 선생님들끼리 스터디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되면 수업 시간하고 딱 맞으니까 수업 끝나고 그거 가지고 같이 수업 연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실기지도 올 수 있으니까 그 스케줄이 맞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수업 안 듣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하게 되면 저하고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좀 정신 없어서 복습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렇게 막 다른 선생님 막 다른 강사 선생님 듣는 선생님 막 섞어서도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또 다 흩어졌다 모여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이제 흩어졌다 한번 딱 모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합격자 발표 후에 그때는 이미 합격자 발표 후에는 선생님들의 실기지도하고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상태로 합격자 발표 받고 바로 이제 실전으로 해서 스터디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 스케줄을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2차 반의 그 스케줄을 제가 모의고사 때는 안 했어요. 우리 지금 1차에 신경 쓰느라 바쁜데 뭐 2차까지 설명하냐라고 했는데 이미 2차 개강한 다음에는 스터디를 다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깨기 미안해서 선생님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일단 스터디는 그런 식으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보세요. 경기도반 선생님들은 이제 집단 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집단 토의 때문에 경기도 안 쓰신 분들도 많죠. 근데 실제적으로 집단 토의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나는 정상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것만 잘 보여주면 돼요. 다른 사람 말 잘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말 잘한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6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한 분은 조금 이상한 선생님 좀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골라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한눈에 싹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근데 막 듣는 척만 하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때 이상한 소리 안 하고 그 맥락에 맞춰서 얘기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의사소통 능력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실 이렇게 토의반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혹시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 위해서 이제 제가 반을 이제 개설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선생님 원한다라는 거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별도로 얘는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경기도 토의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32분인가 이렇게 이따가 인원수는 다시 볼 건데요. 이렇게 모집을 해서 몇 분 안 되죠. 그래서 6명씩 9개 족밖에 모집 안 할 거예요. 직강으로요. 그래서 6분씩 9개, 6, 9, 54네요. 54분이시네요. 54분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제가 지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3조씩 들어와요. 강의실에. 3조씩 들어와서 한 조가 토의하는 거를 2조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2조가 토의하는 거를 1조하고 3조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3조가 토의하는 걸 1조, 2조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3개를 드려요. 하루에 3개. 그래서 1조, 2조, 3조 나는 토의를 하나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토의 어떻게 하는가 내 구성하고 비슷한가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54명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토의를 보냐. 인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강을 그냥 다 열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하루에 한 5개 조 정도는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강만 보시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제 코멘트까지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54명이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제 피드백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표정이 안 좋다, 목소리를 더 키워라 이런 건데 어머니들이 더 잘 봐주세요. 저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나 주변에 이모님, 고모님한테 가셔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시험 채점자들이 다 나이가 이모님, 고모님 정도 나이시니까 조금 이제 중년 여성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 밝게 해라, 어둡다, 껌껌하다 이렇게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밝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밝게 이제 하는 거, 이제 만반에 밝게 하는 거, 세상 밝게 하는 거 이거 이제 연습하셔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 경기도반 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종강은 12월 9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이때는 저도 아무 데도 안 가고 이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11월 10일은 제가 어디 가라고 써놨어요. 놀이동산 찜질방 호캉스 이게죠. 그래서 왜냐 합격자 발표 전날은 아무래도 싱숭생숭해서 그죠. 시간도 잘 안 가고 하니까 어디 가서 뭐 정신없이 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갖고 워터파크 뭐 이런데 이제 실내 워터파크 막 아산 스파비스 뭐 이런데 이제 가셔가지고 재밌게 노시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합격자 발표하면은 합격하면은 이제 스터디를 빨리 만드셔야 돼. 이날 바로 그냥 합격자 하자마자 스터디 구합니다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나하고 스터디를 같이 했던 사람이 다 합격하면 좋죠. 그럼 바로 그 연결되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안 된다면 다시 이제 스터디를 구하시면 되고요. 불합격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쓴 거예요?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그냥 떠나세요. 그냥 떠나요. 막 이렇게 쭈그리고 막 이렇게 있지 말고, 아우, 진짜 보기 싫어요. 그냥 떠나세요. 그래서 막, 아이고, 내가 이래서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합격자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떠나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셔서 1월서부터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재수하는 선생님 나는 1점 차이로 떨어졌다, 실수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실수 안 하면 되니까 내년에 6월부터 해야지? 막 이러면은 그 애는 막 마이너스 5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1월서부터 그냥 바로 공부하셔야지. 또 너무 놀면 이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 가뜩이나 외운 거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1월서부터 한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이제 동남아시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캄보디아, 태국 막 이런데 갔다 오세요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은 이제 쭈그려서 스터디 만드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그다음에 2차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냥 수업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해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이제 스터디 하시라고. 그러니까 스터디는 제가 수업할 때는 일단 수업에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합격자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 마음껏 스터디 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 좀 보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할게요.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선생님들. 맨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면접 수업 실현 대비반의 전국 공통반은 일단은 횟수로 실기까지 들어가면 14회를 하는 거예요. 되게 많죠. 한 달 동안에 이제 하는 거니까 4주 동안에 14회니까 적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날짜가 잘못 나왔네요. 11월 16일이죠. 금요일이. 그죠? 날짜가 맞나요? 15일 맞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12월 15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면접 강의를 좀 해드리고, 제가 올해는 면접에 좀 이렇게 대답을 좀 써드린 게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문제만 드렸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좀 준비해서 면접 대답을 좀 써드려야 되겠다 해서, 다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좀 드려서 좀 이렇게 좀 샘플로 보시면서 면접 연습할 수 있게끔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면접 강의를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서 강의는 제가 원래는 활동별로 지도서를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기면 이야기 나누기 지도서 이만큼, 나 동극 이만큼 하니까 어떤 아우성이 있냐면, 프린트가 너무 많다. 이만큼 쌓였다. 프린트로 막 몇만 원 썼다. 막 이렇게 하셔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지도서는 제가 적정하게만 드릴게요. 올해는 적정하게 드리고, 뽑기도 편하고 갖고 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적정하게 드리고서,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돼요. 알아서 그냥. 딴 거는 이렇게 보세요. 저 많이 안 드려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수업 실현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만능 틀학과 비슷하게 제가 해드리거든요. 요거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작년 수업 괜찮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라 막 이렇게 써놔요. 제가 막 다 대본을 다 써놓은 거예요. 이럴 땐 다 모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가서 아이의 글자를 지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계속 연습하셔서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은 이제 거의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보니까 뭐 놀이지도로 자꾸 바뀐다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활동이 예전에 이야기 나누기를 해라, 뭐 동극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냥 자유가 많아요. 맘대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맘대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골라서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잘 나오셨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시죠. 이번에서는 수업 및 면접 실기 지도반은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제가 어디 갔죠? 4인 1조로 구성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조서부터 8조까지니까 48에 32, 32분만 제가 따로 별도로 모집을 해서 따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대신에 좀 잘하시는 분들 거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2분은 아무나 신청 막 하시면 안 되고, 경력자 위주로 할게요. 제가 작년에는 1년 이상만 했거든요. 근데 1년 좀 안 되신 분들 신청하시는 것 같아갖고 올해는 2년 이상을 할게요. 그래서 2년 이상 유치원에서 내가 경력이 있고 수업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어봤다 하신 선생님들은 32분에 신청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한 수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동영상으로 올라가요. 수업하는 게. 대신에 모자이크 다 나가니까 친구만 알아요. 친구는 알아요. 이거 내 친구 목소리다. 이건 알지만은 교회 사람들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 재능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경기도 그룹 면접 대비 실기 지도반 및 참관반은 참가는 인강만 신청 가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그 1회, 2회, 3회, 4회에서 4일만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도받는 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조가 되는가, 나는 몇 조 되냐라는 거는 전날 제비뽑기에서 그냥 결정돼서 그냥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제가 최대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지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강으로 참관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작년하고 좀 비슷한데 올해는 조금 약간 스케줄만 좀 바꿔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